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 땅 주인에게 집값을 받기는커녕 이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종이를 주워다 파는 게 수입의 전부인 74살 신옥수 할머니. 최근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있지만 비가 새도 누전이 잦아도 땅 주인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지. 신할머니는 땅 주인에게 집값을 몇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땅 주인은 오히려 철거 비용을 신할머니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헐어내면 내가 헐어내도 그때 뭐 1천만 원인지 2천만 원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 헐어내려면 자기는 자기가 살만큼 살았으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에 망가졌으니까 사실 자기가 치워줘야 된다고. 법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네 9가구는 올 초 1심 재판에서 직접 지어서 40에서 5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물론 한 집당 1,000만 원이 넘는 철거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값을 담은 얼마라도 쳐줘야 되는데 집값은 하나도 쳐주지 안 하고 뜯는 비용까지 내놓고 가라니까는. 땅 주인의 묵인이나 동의하에 집을 지은 뒤 이른바 도지만 내고 수십 년을 살다 이렇게 쫓겨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르거나 상속 등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수십 년 전 토지주와 주민이 편의상 맺은 거래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고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지만 토지 임차인의 지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을 함으로써 지상분배 수청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지상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명확한 물증을 다투는 법정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에 이어 구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가속화되면 갈 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주거 약자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 내년 농사를 위해 밭에 거름을 주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화물차로 실어 나르는 상당수의 퇴비는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친 밭 한가운데 거름이 여기저기 쌓였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내년을 준비하려는 건데 거름 속을 뒤져보니 발효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뭉그러진 배추에는 빨간 고춧가루가 그대로 남아있고 동물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도 있습니다. 이물질인 것 같은데 이런 식사를 하다 보면 뭐 음식물 짓고 시골에서 농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먹다가 이렇게 좀 버리고 있는 게 섞여 왔으니. 밭 한켠에 쌓여있는 퇴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닐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는 물론이고 썩어서 없어질 음식물 쓰레기도 염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토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이 포함된 덜 숙성된 퇴비는 25톤 화물차 한 대 기준으로 통상 70만 원에 거래되는데 정상적인 퇴비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일선시구는 해당 업체들이 충청도 등 타 시도에서 넘어오고 있어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권한도 미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역으로 지자체 권역을 넘어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기 전에는 여체에서 이걸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마저 우려되는 함량 미달의 퇴비가 해마다 가을이면 농지에 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0년 전 해양 레저 선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안고 이 동해안 시군마다 요트 마리나 시설 조성에 나섰습니다.
강릉항 역시 당시에는 콘도미니엄과 컨벤션 센터 등 2단계 사업까지 벌일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 여건 변화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민간업체가 조성한 강릉항 마리나 시설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억 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요트 20척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80억 원을 들여 마리나 콘도미니엄,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민간 사업체는 2단계 사업 계획을 강릉시에 제출했지만 강릉시는 업체의 경영 상태가 불투명하다며 이를 반려시킵니다. 또 마리나 2단계 사업 계획 부지를 당시 새로 취향하는 강릉 울릉 여객선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장관이 보시한 마리나 배후 부지를 저희 승인도 없이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주차장 못하게 지금 조공을 하고 있는 거죠. 커피거리가 조성되면서 2단계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강릉항 인근이 일대 마비가 올 수 있고 반발도 심해 강릉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조망권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릉항을 동해안 마리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강릉시의 장밋빛 계획은 여건과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등으로 지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을 위해 투자하기로 한 사업이 16년 만에 상호 협약을 통해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은 어떨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식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협약한 사업은 4가지. 먼저 슬롯머신 제조 공장을 태백시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요양 사업은 일단 80병상으로 시작하되 수요가 늘어나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직원 숙소 건립도 추진하고 청소년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신사업은 타당성이 확보되면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태백시 지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태백시는 실천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16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하고 제대로 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이 협약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3년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6건의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초라한 실적을 보이다가 청산을 앞두고 있고 안전체험 테마파크 민자 참여 등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양쪽은 신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확인되면 2003년 합의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올해 강원FC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관중 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경기 때마다 발표하는 관중 수는 실제 관중 수보다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료 티켓 때문인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린 지난 주말.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장권 가격은 3,000원부터 12,000원까지. 4인 가족이 볼 경우 2,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표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필수 인력이나 축구 관련 기관 단체에서 업무차 온 사람도 있지만 무료 초대권을 갖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올 시즌 춘천에서 열린 21개 홈 경기의 관중 수를 살펴봤더니 전체 관중 6만 5천여 명 가운데 무료 관중은 12,000여 명으로 전체 관중의 20%에 이릅니다.
일부 경기에서는 무료 관중이 1,000명을 훌쩍 넘어 무료 관중 비율이 30%를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료 관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광고판이 말해주듯 후원 기업이 부족해 강원FC는 도내 자치단체 등 대부분 공공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입장권 수입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례적인 무료 입장권 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FC는 올해 구단주인 대구시장이 장애인과 군인, 경찰을 제외하곤 무료 티켓은 없다고 발표한 뒤 입장권 수익이 한 경기에 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료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K리그 티켓은 예매하지 않으면, 특히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매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는 이미지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FC 관중 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K리그1 12개 구단 중에서 하위 수준. 한 경기당 평균 입장권 판매액이 1,500만 원으로 올해 홈 경기를 다 합쳐도 3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무료 입장권 발급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료 입장권 비율을 9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치르는 경기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무료 관람. 이제는 사라져야 할 관행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해 주변 부지의 기반 공사가 빠르면 다음 달 초쯤에 시작할 전망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와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중도개발공사 대표, STX건설 관계자 등은 어제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변 부지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과 공사 시작 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사 시작 시점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개발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금융권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원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공무원 허위 출장비 지급에 대해 춘천시가 부적정한 출장비 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동안의 출장 내역을 조사해 잘못 지급된 출장 여비 5,400건을 찾아내 올해 말까지 부적정 여비 7,4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정한 출장건은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에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여비가 지급된 것이 1,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장 시간에 비해 여비가 많이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춘천시는 출장비가 잘못 지급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 뒤 이번 환수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까지 원화 1,7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립유치원 91합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9월에 개원하는 홍천 남산 유치원을 시작으로 2022년 강릉 홍제 유치원과 원주 기업 유치원, 2023년 춘천 오니 유치원과 학공 유치원 등 5개의 단설 유치원을 신설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병설 유치원 18학급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공립유치원 출연율을 40%로 올리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출연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한파와 계절형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겨울철 복지사각계층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된 단전, 단수, 전기료 등 체납 가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위기 가구를 찾아냅니다. 이번 집중 발굴 기간에는 겨울철 위기 요인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 범위를 벗어난 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꾸립니다. 원주시는 보건소 내 5급 치매 전담 부서인 치매 안심과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치매 안심과는 치매 위기 환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무실동에 조성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 내 치매 안심센터가 구축되면 치료부터 사후 관리까지 순차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사망자는 증가한 가운데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출생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모두 8,351명으로 2017년보다 6.8%인 607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11,976명으로 2017년보다 3.7%인 431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평균 출산 연령은 32.1세로 높아진 가운데 첫째아 출산 연령은 2008년 29세에서 지난해는 31살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늘과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 작업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기준 도내 차량 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64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가 356억 원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의 한전 보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속초 고성 산불 피해 보상 특별심의위 6차 회의에서 산불 이재민 비대위 측은 손해사정 조사 금액의 100%를 고수한 반면 한전 측은 5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심의위는 다음 달 2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보상 비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전의 보상 비율이 확정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산불 이재민들은 개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동해안에 쌓인 쓰레기 처리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를 위해 8억 7,3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돼 다음 달까지 수거와 매립, 소각 등 모든 처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동해안에 쌓인 쓰레기는 모두 5,600여 톤이며 강릉이 4,500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삼척이 560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아 양양군수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 대해 상고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선거구 노인회원 186명에게 연수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